자, 우리가 이제 거기 126페이지 푼산자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여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최대 최소. 자, 일단 중3 과정에서 배우셨던 내용인데 거기랑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3 때는 우리가 제한 범위 없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숙제가 됐다면 이제는요 제한 범위가 있어요. 누굴 제한하는 거냐? 자, 함수에서는 x를 제한해요. 항상 x가 재료예요. 이걸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x 범위를 딱 제한을 해주면 우리가 함수 전체 그래프를 그린 다음 자, 그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라고 수학책은 표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전체를 다 그려요. 다 그린 다음에 잘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최대, 최소 요것만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해주면 되겠다. 자, 126 일단은 부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1.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2차 함수 자 표준형을 주시면 2차 함수는 A값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자, A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꼭지점, 최대, 최소. 그래서 거기 1번 x값 범위가 제한이 없어. 그러면 중3 때 배웠던 내용으로 최대값 하나, 최소값 하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동시에 갖지는 못해요. 2차 함수는.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주력으로 배우는 친구가 2번이에요. x값 범위가 제한이 걸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제한 범위가 있다. 자, x가 제한 범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한 범위를 갖게 되면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꼭지점 위치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꼭지점 위치가 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주의를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꼭지점에 위치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꼭지점 자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보느냐? 자, 꼭지점에 x좌표. 자, 요 x가 제한 범위가 걸렸죠. 그럼 꼭지점 x좌표. 자, 꼭지점 x좌표가 누구랑 똑같아요? 질문이었어요. 꼭지점 x좌표는 누구랑 똑같아요? 자, 축이죠. 자, 우리가 축 반병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의 위치 요게 더 옳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요거는 축의 위치로 바꿔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축이요 요 제한 범위 안쪽으로 들어온다. 자, 제한 범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뭐 여기 A, B, 뭐 알파, 베타 누구로 정해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 축이 만약에 이 제한 범위 내로 이렇게 2차 함수의 축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자,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한 범위까지 그려진다. 굳이 그려도 이건 얘예요.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결국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아, 축에서의 어떤 값이랑 양끝 값들 중에 제일 낮은 값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우리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우리가 양끝 값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축에서 즉 꼭지점에 맞아요. 그 친구가 최소값인 거죠. 결국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데 자, 이렇게 제한 범위 내로 축이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그림 그린 것처럼 그림을 너무 못 그렸으니까 지워드릴게요. 그냥 외우셔도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가 제한 범위 내에 우리가 축이 들어오는 경우 축이 들어오게 되면 제한 범위 내에 축이 위치하면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생략해도 돼요. 제한 범위 내에 축이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해야 되냐? 세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세 가지 값을 확인하셔야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뭔 세 가지? 결국 제한 범위 양끝 값이나 양 끝에서의 y 값이죠. 양 끝 값이나 그 다음 축에서의 y 값. 결국 y 값 몇 개 확인해요? 세 개 확인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한 범위 양 끝 값. y 값인데 선생님 그랬죠? 무슨 값 하면 x 값이라는 표현 없으면 전부 다 무슨 값이다? y 값이다 그랬으니까 자 양끝 값이랑 그 다음에 축 꼭지점의 y 값이죠. 결국 축 정확하게 y 값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금방 외우실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한범위 바깥쪽으로 축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제한범위 바깥쪽 외부에 자 내부에 축이 있는 거 외부에 축이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볼게요. 이 외부라 했을 때는 자 이 내부랑 외부에서 그럼 선생님 끝에 걸려있는 건 어떻게 해요? 자 끝에 걸려있는 건 외부랑 똑같이 풀이하시면 돼요. 끝에 걸리면 자, 이 외부라는 개념은 제한범위 양끝에 걸리는 경우 포함이다. 그건 굳이 한글로 안 적을게요. 그래서 축의 위치가 제한범위 외부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이런 상태죠. 제한범위가 이 하얀색이라고 했을 때, 이차 함수가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축이 이렇게 외부로 가서 이런 스타일로 그려요. 이런 스타일. 그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차함수를 이렇게 제한범위에 맞춰서 자르겠다는 거죠. 잘라주게 되면 결국 이쪽 부분은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축이 외부로 나가게 돼요. 외부로 나가게 되면 양끝 값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축이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축이 제한범위에 딱 걸리면 만약에 축이 이 제한범위에 끝에 이렇게 걸려요. 끝에 걸려도 그래프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 그릴 거 아니에요. 결국 끝에 걸려도 무슨 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거예요?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제한범위 외부 또는 끝에 걸리는 경우 포함 경계 우리가 저 끝을 경계라고 하거든요. 경계에 축이 위치하는 경우 포함해요. 경계에 축이 위치하는 경우 포함해서 우리는 여기서는 세 가지 확인했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두 가지 값만 확인한다. 그 두 가지 값이 뭐라고요? 양끝 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값은 제한범위의 양끝 값 이렇게 줄여서 기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글을 보시면 대괄호 2 x값 범위가 제한이 있을 때 자 x값 범위에 제한이 있게 되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꼭지점 위치 주의해야 된다. 이건 그 밑에 보시면 회색 박스 안에 괄호 1, 괄호 2 이게 괄호 1, 괄호 2 해갖고 적어놓은 거예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꼭지점에 x좌표가 범위 안에 있거나 x범위이기 때문에 아니면 축이 범위 안에 있던가 그래서 요거는 표현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제한범위 내부에 축이 있느냐 외부에 축이 있느냐 자 그래서 내부에 축이 있다가 괄호 1번이죠. 안에 있다가 내부니까 자 내부에 있으면 꼭지점과 끝점에서의 최대 최소 즉 우리가 제한범위 양끝값과 우리 축에서의 y값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줍니다. 세 가지라고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세 가지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범위 안에 없으면 즉
외부로 나가면 아니면 양끝에 걸리면 이 경우 포함이라 자 바로 양끝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받게 된다. 자 양끝값에서 최대 최소를 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한 범위가 걸리는 경우 이미 노축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안 넣고 축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제한 범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만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한 다음에 진짜 그림을 다 안 그리고도 만약에 축이 안쪽에 있으면 세 가지로 확인해 줘. 양끝값과 축. 그 다음 자 바깥쪽에 있으면 양끝값. 이렇게 해서 그래프 안 그리고도 뭐를 구할 수 있다?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127페이지 162번 다음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자 보시면 제한 범위가 없죠?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자 1번처럼 1번 아래로 볼록이겠죠? 2차 함수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일 때 어디서 꼭지점에서 무슨 값? 최소값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한 명도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자 거기 보시면 2차 계수가 음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꼭지점에서 무슨 값? 최대값.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62번은 중학교 3학년 때 거랑 똑같다. 그래서 2차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보시고 최대인지 최소인지 확인하시고 자 꼭지점 옆에 어떻게 구해요?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어떻게 구해요? 바로 축 꼭지점 X좌표를 주어진 녀석이라 대입하면 Y좌표 나왔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6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64번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가 X는 4에서 최대값 9를 갖게 되고 그때 AB가 했는데 이것도 그냥 중3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식에 보시면요 모르는 문자가요 a, b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a, b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두 개.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지금 나한테 준 거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는 4에서 최대값 x는 4 결국 이건 4,9 최대값을 4,9라고 받는다 해갖고 점 하나 준 거죠. 대입할 수 있는 건 하나 구해야 되는 건 두 개. 그럼 머릿속에 항상 우리는 고등분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저렇게 주어진 대입해야 될 조건보다 조건 또는 식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더 많으면 무슨 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나? 항문식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해갖고는 죽었다 깨도 A, B 둘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입해서 구하는 건 방정식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이걸 풀려고 그러면 항문식 형태를 구성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항문식 형태를 가져줘요. 자 어떻게 풀겠다는 걸까요? 선생님 항문식 형태 지금 얘가 뭐가 주어진 거죠?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을 줬네? 꼭지점을 주게 되면 우리는 무슨 형으로 바꿀 수 있네? 표준형으로 우리가 주어진 녀석을 갖고 2차 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여러분은 변형해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표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내용 그런 내용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y는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2차 계수는요 표준형에서도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놓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x-4 통째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꼭지점 y좌표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 전개하면 저기에 거는 어떻다? 같다. 이게 항등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전개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에 그니까 얼마? 네, 빨리 하셔야죠. 나만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와주시면
여기 있는 2a가 얼마여야 돼요? 8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4. 자, a는 4. 그 다음에 b는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3. 금방 구하실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가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자, 166.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제한 범위가 있는 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제한 범위 내에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한글로 세 글자 넣는 거, 최대값, 최소값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앞으로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대문자 n. 최소값은요, 소문자 n.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됐죠? 최대는 대문자 n. 그 다음에 최소는 소문자 n. 자, 맥시멈, 미니멈이에요. 아실 거고. 자, 그러면 1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뭘 이용해서 풀냐? 에이, 축의 위치를 풀자. 적고 왔잖아요. 적혀 있는 거 질문이잖아요. 외우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내야 돼요. 이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혼내? 그렇죠?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가면 사실은 엄청 까맣게 쉬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해서 푸셔야 돼요. 선생님이 저런 거로 풀고 있네. 이게 뭐 한 번, 두 번 수업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 칠판 풀이 보면서 같이 풀어야 된다.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자, 그거 연습하시고. 자, 주어진 친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를 구한다? 축을 구했어요. 축. 자, x는 이렇고, 자, a분의 a가 얼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놓고 b.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자, 집어넣죠. 계산해서 얼마야? 2. 자, x는 2라는 친구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여러분들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자, x는 2가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칙대로라면 그래프가 없을 때 0 넣어보고 3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총 3개의 y값을 구하셔야 돼요. 자, 칠판 필기 보셔야 돼요. 자, 총 3개를 구해봐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형을 잡아줄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축이요, x는 2예요. 그러면 0하고 3 사이에서 축이 어느 쪽에 더 가깝죠? 3 쪽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3 쪽에 저는 이렇게 표시해요. 3 쪽에 더 가깝게 2라는 친구가 있다. 축을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그래프가 되죠? 아래로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스타일일 거다. 즉 축이 2, 그럼 여기쯤 3, 여기가 0, 이런 스타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차항 계수와 축의 위치를 갖고 뭐를 그려서 이차함수 개형을 그려서,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주면, 자, 총 3가지 확인해야 될 거에서 그래프 개형, 모형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해주는데 2가지만 다 확인해주면 되죠. 그래서 축에서 최소값 받고, 몇에서 3에서 우리가 축에서 최소값을 받고, 여기 있는 0에서 무슨 값을 받겠다? 최대값을 받겠다. 그래서 최대값, 여기서 최대값 받고 2에서 바로 최소값, 이렇게 바로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자, 최대값 우리 n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값은, 자, x자리에다 누구 집어넣었을 때요? 0, 빵빵 집어넣으면 얼마? 그 다음에 최소값은 누구 집어넣었을 때요?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8, 9, 그러면 5 해갖고 우리 최대 최소 바로 구할 수 있겠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축의 위치를 찾은 다음, 이 범위 중에 축이 어느 쪽이 더 가까워? 그거 살펴가지고
2차원 계수를 보고 그래프 개형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최대일 때, 최소일 때를 바로 하나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개형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막 이제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림, 개형을 그려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기게 되면 그냥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총 내부에 있으면 3가지. 알죠? 외부에 있으면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바로 이거. 맞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6.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하고 4,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축 구해주시면 돼요. 자, 축 구하러 갑시다. 축은 x는 자, x는 자, 2a 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구해보니까 1. 축이요? 1이에요. 그럼 1은요? 2하고 4? 이쪽쯤에 1이 있겠죠? 외부로 나간 거예요. 외부로 나갔어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자르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남을 거니까 몇에서? 2에서 무슨 값? 최소값. 자, 4에서 무슨 값? 최대값.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아무 뜻에서 맞겠네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요, x자리에다 누구 대입할 거? 4 대입. 4, 4, 마이너스 16. 여기다 8.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요거랑 만나면 마이너스 2. 해갖고, 자, 최대값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 이거 거꾸로 그렸네요. 개형을 거꾸로 그렸습니다. 분수라서 축이 이렇게 있고, 자, 대충 그리신 거예요. 개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2에서 최대값, 4에서 최소값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이게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2에서 가질 거죠. 2 대입해보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6.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구하실 수 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기 밑에 문제 168번 친구 가보겠습니다. 168. 그래서 원래 풀이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서 제한 범위에 맞춰서 그 그래프를 자르셔야 돼요. 자른 다음 확인하는데 방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축의 위치, 그 다음에 대략적인 개형 이것만 갖고도 풀이다 최대치수값 구하는 게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제한범위에서 오늘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최소값이 3입니다를 줄 테니 실수 A를 구해봐.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함수식에서 A를 구해라, B를 구해라 이 친구는 이렇게 구해야 될 거 하나면 바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좌표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을 대입하면 우리가 그 함수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점표에서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2 사이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최소값 3. 최소값이 3. 이것만 갖고 돼요. 그렇다면 내가 미정 계수에 해당하는 a를 구하고 싶으면 그래프 위에 있는 x, y 좌표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이 2차 함수가 언제 최소를 갖느냐 그걸 알아내야지만 이게 y 값이니까 x 값이 딱 연결돼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했던 대로 제한 범위가 있으면 뭐를 찾는다? 축. 그래서 축 x는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야? 3. 그럼 축이 어디 갔나요? 자,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외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수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친구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찌됐건 이렇게 잘려나가요.
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대값은 몇에서 받고 1에서 받고 최소값은 몇에서 받죠? 2에서 받죠. 결국 여기 최소값이 3입니다는 최소값을 갖는 x좌표는 2,3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점좌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점좌표 확인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A값 나오겠다. 그래서 대입 그러면 3이고요. 이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그래서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넘어가면 A값은 얼마? 11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축의 위치를 갖고 최대 최소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저렇게 해서 축의 위치로 최대 최소 판단하는 내용이 끝났거든요. 일단 이거 사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129는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원칙적인 최대 최소는 저렇게 해놓고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 최대 최소 문항을 보고 다루는 게 129페이지입니다. 자, 예외 상황이라고 말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뭐 해야 되겠어요? 다 기억해줘야 돼요. 다 따로따로 외워줘야 돼요. 자주 나오지 않는데 예외 상황이야.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풀 수 있다 없다? 못 푼다.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 갖고 못 풀어요. 이거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129. 129페이지. 자, 2차식 최대 최소. 이렇게 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대걸로 1번 실수의 xy가 있고요. 실수 xy에 대한 2차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문제. 자, 거기 실수 조건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일단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자, 여기 2차식이기 때문에 한별식을 응용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요거 두 가지를 사용할 모양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회색 박스 보시면 돼요. 자, 1번 xy에 대한 어떤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값을 구해라. 여기 문제가 출제된다면 자,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가능한 친구들은 완전 제곱의 형태로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완전 제곱 만들어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 플러스 그 다음 상수함만 남도록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출제된 애가 그런 변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변형을 직접 했을 때 자, 완전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 플러스 뭐 완전 제곱 몇 개인지는 뭐 알 수 없어요. 몇 개가 되든 일단 2차식의 최대 최소인데 자, 여기 보면 2차식 최대 최소인데 그 2차식 자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들 여러 개로 묶었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이렇게 상수함만 남도록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모양이라면 이게 이런 꼴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바꿀 수 있다면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실수값인데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이 쭉 더해져서 K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앞에 있는 친구들이 0보다 크지 않고 다 0이면 그쪽 완전 제곱 파트들이 싹 다 0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소값 뭐를 갖게 된다? K를 갖게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 바로 1번, 바로 1이거든요. 그걸로 갑니다. 자, 바로 1. 바로 1에 설명되어 있는 친구.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그 녀석들이 특이하게도 문자에 해당하는 파트들이 완전 제곱으로 다 묶인다면 묶여서 무수함만 남는다면 상수함만 이렇게 딱 남길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이 상수함 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2번. 자, 바로 2번은 또 어떤 특수한 형태냐. 자, 2차식이 있는데 x, y에 대한 2차식이 자, 조건식으로 주어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 문제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먼저 자 조건식으로 주어진 거고 최대 최소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거기 교재 볼게요. 조건식을 한 문제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판별식을 이용한다. 이거 개떡 같은 소리야. 여기 이제 감이 좀 멀잖아요. 그래서 문제 내에서 살펴보시는데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나오면 판별식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감을 잡아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x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면 자, 누구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요? x의 최대 최소. 그때 우리는 주어진 2차식을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는데 2차 방정식 형태를 갖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x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자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2차식이 있습니다. 이 2차식을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내림차순 정리를 누구에 대해서 할 거냐? 그거는 최대 최소를 구할 친구의 반대 녀석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xy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x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어. y에 대하여 내림차순. 자, 왜 이렇게 할까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판별식이라는 건 누구로 만드는 거죠? 개수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개수들이 누구에 관한 식이 되겠어요?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x에 대한 식이어야지만 그 x 자체 최대 최소를 판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고요. 자, 만약에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럼 개수가 누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y로 되어 있어요. y로 되어 있어요. 개수가. 즉 판별식을 했을 때 걔가 y에 관한 식이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전체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x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쓴대요. 아니 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요? 자, 그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돼요. 거기 실수 조건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괄호 1 설명했는데 대괄호 1이 2개죠. 근데 머리로 잘 안 오죠? 그래서 우리는 대괄호 2를 배우기 전에 자, 129페이지에 대괄호 1만 갖고 관련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대괄호 2로 갈게요. 자, 관련 문제는 170번 문제부터가 이제 관련 문제예요. 자, 170. 자, 문제 170. 자, xy가 실수일 때. 자, xy가 실수일 때. 자, xy가 실수입니다. 요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의 최소값 구하세요. 자, x제곱 플러스 2y제곱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2차식에 무슨 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보시면요. 얘가 일단 2차식. 그리고 요 실수 조건이 달려있어요. 무슨 조건이? 실수 조건. 대부분 달려있는데 자, 최대 최소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거의 100% 달려있는 게 xy 실수거든요. 거의 달려있어요. 이 이유는 아시겠죠? 허수면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보니까 실수입니다. 저런 조건이 거의 달려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핵심은 주어진 친구가 최대 최소 구하려는 친구가 2차식이어야 돼요. 몇 차식이어야 돼요? 2차식. 그게 이거예요. 이게 전제야. 2차식의 최대 최소일 때 특수하게 풀겠다. 그래서 얘가 2차식입니다. 자, 2차식이요. 선생님 2차식이면요 괄호 2번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전체식의 무슨 값을 구하겠대요? 최대 최소. 자, 괄호 2번은 전체식이 아니에요. x에 대한 최대 최소, y에 대한 최대 최소. 그래서 특수한 상황의 최대 최소. 자, 그래서 전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1차식이요 완전 제곱으로 변형했을 때 각 문자
x, 뭐 y, 뭐 x, y 둘 다 들어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포인트로 잡을 수는 없어요. 문자 포인트는 아니고 얘네들은 어찌됐건 완전 제곱들로 뚜루룩 묶어야 돼요. 쭈루룩 묶을 수 있는 최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묶어주고 상수함. 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이분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 라고 말한 게 이 유형을 기억을 못하면 아예 이 문제에 손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차식 전체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 그러면 저 2차식을 최대한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준다, 잡아준다. 그래서 x 완전 제곱 만들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필요한 거고 플러스 1. 그죠? 필요한 게 플러스 1이에요. 자, 플러스 1이 들어왔고 플러스 1이 필요했어. 그럼 뺀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필요한 건 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 y에 관해서 완전 제곱 만들어줄까요? 그러면 2로 묶어주고 y 제곱 플러스 2x 2y 그 다음 필요한 게 플러스 1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없는 친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배해서 플러스 2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 그리고 원래 뒤에 있던 플러스 이렇게 붙여줍니다. 결국 붙여주게 되면 얘는 x-1의 통째제곱 플러스 2의 y 플러스 2의 통째제곱 그 다음 상수가 계산해주면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즉 원하는 모양 완전 제곱, 완전 제곱 그리고 상수만 남아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근데 x, y가 실수기 때문에 여기 x 실수에다가 1 뺀 것도 당연히 실수예요. 실수 값을 제곱했으니 이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y 실수고요. 실수에다 1 더했어요. 그래도 실수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수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이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럼 해봅시다. 이렇게 세 덩어리를 더했는데 2에다가요 0보다 큰 친구를 더하면 2보다 커지겠죠. 그럼 2에다가요 둘 다 0일 때를 더해주면 그대로 2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다? 얼마일 때? 2일 때겠죠. 2보다 크고 같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을 때가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완전적으로 변형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 하나 더 드린 거죠. 뭐예요? 특정 문자 최대 최소가 아니라 전체식의 최대 최소. 전체 2차식의 최대 최소. 물어보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최소값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최소값만 나와 있죠? 그럼 최대값일 때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개수들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면 되죠. 앞쪽이 뭐 달고 있으면 개수들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게 되면 최대값 형태가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72번 바로 밑에다 놓을게요. 172. 자, 실수 xy가 다음 위랑 틀려요. 등식 자체 방정식 형태를 만족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구나. 자, 이거는 달라요. 위에 거는 방정식이에요? 아니죠. 이거 등호가 없잖아요. 그냥 식이에요. 2차식. 그런데 밑에 거는요? 방정식. 방정식이니까 뭐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방정식. 이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실수 xy에 대하여. 실수 xy에 대하여. 자, 2차식이 하나 있는데 2차식이면서 방정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6y 플러스 13은 0. 자, 이렇게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죠. 방정식의 형태를 줘놓고, 자, 다음을 만족시켜요. 이 방정식 형태를 만족시켜요. 그때 자, x 자체의 최대 최소값, x의 최대 최소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특정 문자 최대 최소,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 1번, 2번이 있지만 1번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2번은. 그래서
자, 1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 이미 가르쳤어요, 제가. x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을 누구에 대해서 정리한다? y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래서 y 내림차순을 해줍니다. 4y 제곱 플러스 16y 그 다음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은 0. 자, 요게 내림차순 정리죠? 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y만 문자 취급, 나머지 x는요 그냥 숫자 취급 해갖고 쭉 내림차순 합니다. 했죠? 해놓고 나서 해놓고 이제 뭐 할 건데, 자,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한다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대요. 아니 왜 판별식 사용하지? 계속 보세요. 판별식을 왜 사용하는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집중. 자, 놓치면 안 돼요. 자, 판별식을 왜 사용하느냐? 자, 보세요. 주어진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인데 제가 y로 정리를 했거든요. y로 정리한 2차 방정식.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읽어보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이 친구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y 값이 나올 거죠? y 값이 나올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이 2차 방정식 해는 y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y 값이 말이죠. y 값이 문제 조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제 조건에 실수랍니다.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y 값이 문제 조건에서 실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는 무슨 근이라는 거죠? 실근이라는 거예요. 자, 실수라는 거는 무슨 근이다? 실근이다. 여기 안에 지금 촬영 중이에요. 선생님 없어요?